자, N페스티벌 최종전인 영암에 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내년 시즌 새로운 N1 컵카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페이스 리프트된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기존의 N1 클래스 컵카보다 일단 한층 더 외관이 멋져진 차량이 공개가 됐는데, 바로 여기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짠. 자, 요즘에 이 오버펜더 RWB도 국내에 한번 들어와서 최근에 SNS를 통해서 알려지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 펜더 오버펜더 되어 있는 것만큼이나 큰 변화는 이 전면 범퍼의 형상입니다. 아래쪽까지 일체형으로 내려와 있는 에어댐, 이 디자인이 좀 특징적이긴 하고요. 아이오닉 N을 통해서 이제 이게 빨간색이 아니라 오렌지색으로 바뀌었거든요. N 컬러가. 얘도 이제 오렌지색 컬러에 맞춰가지고 컬러가 좀 바뀌었어요. 저쪽은 레드잖아요. 순정은 빨간색인데 요거는 오렌지입니다. 자, 그리고 브레이크 덕트 냉각구 바로 나와 있고, 아마 이 구간은 지금 사실 돌아가는 타이어가 바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막는 게 에어로 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이 차량은 이제 다시 그 풍동 실험실에 들어가서 전문가들의 손에 의해서 조금 더 검증을 거치고 난 다음에 디자인이 약간 파인 튜닝이 돼서 내년 스펙으로 완성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신형 컵카는 디자인이 너무 양산차 같은 완성도로 자연스러운 이런 오버펜더가 특징입니다. 기존의 컵카는 순정 펜더 라인을 그대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차는 기존의 그 엘란트라 TCR, 아반떼 TCR과 이번 시즌까지 제가 탔던 그 차와의 딱 중간 정도 되는 폭의 오버펜더를 넣었는데, 그런데 TCR과는 다르게 이 펜더 자체가 그냥 하나로 원피스로 이렇게 부드럽게 나와요. 기존의 TCR이라든지 그리고 RWB 스타일들은 약간 이렇게 볼팅으로 해서 원래 펜더 위에 뭔가 과격하게 튜닝을 덧붙여 놓은 것 같은, 좀 뭔가 이렇게 그 보호 장구를 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차는 지금 보면 그냥 모든 저 라인들이 양산차 디자인처럼 아주 피팅이 좋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뭐 순정 차량처럼 볼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좀 육감적인 바디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왜냐면 이거를 보다가 순정 펜더를 보면 이제 순정 펜더가 너무 심심해 보여요. 자, 여기 보다가 이렇게 오면 너무 밋밋하지 않아요? 되게 멋져요. 아마 이 바디킷을 그냥 일반 N 고객들도 구매해서 달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커브들이 기존에 없던 커브들이어서 여기가 요 라인이 진짜 매력적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튜닝 느낌이 아니라 진짜 양산차의 완성도처럼 이렇게 딱 떨어지기 때문에 RWB 같이 과격한 약간 프랑켄슈타인 같은 그런 우락부락한 바디킷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원래 나온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예쁜 커브 면들이 살아있는 이런 디자인을 선호하는 분이시라면 아마 이거 바디킷만도 구매할 수 없냐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물어봤거든요. 바디킷만 따로 판매해달라는 요청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굉장히 멋집니다. 렉타임도 지금 N1 클래스보다 조금은 더 개선이 될 것 같고요. 양쪽으로 약 50mm 정도가 확장이 됐고요. 그리고 사실 그냥 멋으로 낸 게 아니라 이게 늘어난 만큼 기존의 N1 컵카보다 더 넓은 타이어와 이 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0J에 18인치, 그리고 타이 규격 보면 260에 660R 18인치입니다. 그러니까 단면폭 260mm, 전체 직경이 660mm. 요거는 이제 기존 TCR 규격이랑 거의 같은 사이즈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기존의 N1 컵카가 이제 245 사이즈를 썼으니까 요 정도, 두 치수 정도가 더 커진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윤거도, 좌우에 있는 이 바퀴 사이의 윤거도 넓어졌고, 각각의 타이어에서 지금 15mm, 15mm 총 30mm가 더 넓어진 컴파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토탈 기계적인 그립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뒤쪽도 오버펜더가 들어갔는데요. 자, 뒤쪽은 약간 이렇게 하나 덧붙여져 있는 이런 몰딩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몰딩도 이 전체적인 커브 라인들은 굉장히 일관된 면을 가지고 쭉 넘어가는 완성도 있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뒷범퍼 이 부분은 이만큼 더 튀어나와 있는 오버펜더 부분을 커버할 수 있게 이 옆으로 더 면이 많이 좀 펼쳐져 나가 있는 이러한 디자인으로 아예 새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이제 TCR처럼 머플러가 센터 머플러 쪽으로 자리를 옮겨온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직관으로 나오게 되나요? 아, 아니네요. 직관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저쪽에서 휘어서 이쪽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이제 레이싱 촉매가 달려있는 이런 엔드 머플러 하게 되면 차가 이제 달리면서 열을 받으면 이 안이 우리 시거잭 눌러서 이렇게 빨갛게 익는 것처럼 이 부분이 전부 빨갛게 달아오르는 그러한 또 포인트가 되기도 하죠. 자, 뒤쪽에 윙은 기존이랑 똑같은 스완넥 타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유리창들은 다 걷어냈고요. 앞부분만 유리 소재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플라스틱, 여기도 플라스틱 방향 소재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기존에 새로 이렇게 확장된 컵에 맞춰서 스커트 부분들도 진짜 양산형 느낌으로 잘 뺐고요. 여기 소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실 여기가 배틀할 때 보면 좀 잘 떨어져 나가는 부분인데 일단 얘는 제 하중을 이렇게 다 줘도 웬만큼 버틸 정도로 제가 전에 타던 TCR의 사이드 스커트보다 더 단단한 느낌으로 완성도가 아주 좋게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나중에 뭐가 될까요? 여기 뭔가 저 그대로 뚫려 있을 생각인가? 여기도 뒤 타이어 그냥 바로 보이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죠. 대형 카보닝 디퓨저. 이게 약간 잘 만든 디자인이라는 걸 느끼는 게 이 아반떼 N1 컵카 2024년식을 딱 보면 그냥 처음에 봤을 때는 뭔가 인상적인 파괴력이 없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거를 한참 보다가 그러다가 순정 아반떼를 보게 되면 뭔가 엄청 허전하고 뭔가 심심하고 약해 보이고 이런 힘이 들 정도로 좀 차이가 나거든요. 역대 국내 차량 기반으로 나온 투어링카 디자인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원픽인 것 같습니다. 진짜 예뻐요. 자, 여기 이 앞쪽에 오버펜더 뒤쪽으로는 GT3 RS처럼 이렇게 싹 오픈이 돼서 타이어가 바로 보이는 이런 형태로 노출이 되어 있고요. 내부는 이미 지금 대부분을 다 걷어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더 무언가를 빼내거나 업그레이드 할 여지는 없었던 것 같아서 거의 변화는 없습니다. DCT 기어박스 굉장히 레이스 상황에서도 빠르게 잘 버텨주고 있고요. 레이스 상황에서도 빠르게 변속되면서 이 미션의 내구성도 꽤 괜찮아 보이고요. 한 시즌 동안 타면서 저 순정 DCT 관련돼서 트러블은 사실 없었으니까 꽤 만족하면서 주행을 했었습니다. 도어에 창문 스위치도 없고 사이드미러 조절하는 스위치도 다 빠져있죠. 사이드미러는 그냥 손으로 수동으로 조절하게끔 바뀌어있고요. 문 여는 고리 하나만 남아있고 내부는 이 카본 패널로 마감이 되어 있고 다 벗겨낸 상태입니다. 저 가운데는 에어잭 실린더가 들어있어요. 양쪽 저 끝에 하나씩 그리고 여기 가운데 하나씩 해서 3개 포인트로 공합식 잭이 튀어나오면서 차를 허공으로 띄울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이제 국내에서도 개발되고 있는 투어링카들의 완성도가 진짜 점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뭔가 TCR 같은 이런 글로벌 규격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그 아래급의 그 피라미드 구조도 점점 좀 짜임새 완성도가 높게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마 차 디자인을 보시면 굉장히 혹하실 거고요. 꼭 경기를 안 나오신다고 해도 저 바디킷은 진짜 매력적인 어필을 많이 해줄 것 같아서 저도 사실 그냥 저게 된다면 진짜 아반떼를 사서 저 바디킷을 올려가지고 타고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적이거든요. 별도로 판매하면 진짜 잘 팔릴 것 같지 않나요? 자, 다음 영상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